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규현 부장판사의 이 판결을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판결문 전체를 보면 앞뒤 맥락도 맞지 않고 논리적인 비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러나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 군대를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라고 인정해놓고 그 권한을 행사했더니 내란이라니, 이런 논리라면 숨 쉬는 것도 죄가 될 판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로마 그리고 1600년대 잉글랜드의 사례를 끌어옵니다. 1600년대 잉글랜드의 찰스 1세가 의회를 습격했고 그래서 나중에 단두대에서 처형됐다고 하면서 왕도 반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공화정 시대인데 비교할 데가 없어 1600년대 잉글랜드를 가져와 비교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재판에서 갑자기 중세 유럽 왕정을 소환하니 타임머신이라도 탄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반복된 표현도 논란입니다. 이것이 본 법원의 판단입니다라는 문장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본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혹은 본 재판부의 입장입니다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기관 전체를 의미하고 재판부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속한 그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를 두고 법원의 입장이라고 반복하는 부분들,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지규현 판사가 판결한 것이 맞느냐, 판결문을 본인이 직접 쓴 것이 맞느냐, 누가 대신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읽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드라마의 대사까지 판결문에 인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1심 선고 중 지규현 판사의 발언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는 반응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드라마 소년 심판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리를 설명하던 중 나왔던 찰스 1세 역시 지난 2024년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할 때 언급했던 표현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인용한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온라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데 판결문이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드라마 촬영장이 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이른바 비밀 메시지 의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시 지규현 판사가 반복적으로 말한 문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선고 중 유독 귀에 거슬리는 문장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문장은 선고 중 여러 번 반복됐는데 보통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본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냐는 어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건지 전달을 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만 지규현 부장판사의 발언들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인데 어떻게 법원이 판단한다고 표현하느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체가 판단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해 지규현 부장판사에게 읽으라고 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만 법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곧바로 내란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군이 국회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만에도 이런 법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인용의 적절성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시나리오가 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인지 국제비교연구보고서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문영배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출 250 했어요. 했어. 시나리오 나온 대로.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은 서준과 영상 증거에 관한 증거 신청은 모두 기각합니다. 여기 보면 시나리오 나온 대로 읽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나리오라는 말에 우리는 묘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뭔가 미리 계획하고 누군가가 적어준 것을 그대로 읽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각본 리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종합해보면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판결문을 판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 작성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라는 반복, 드라마 대사 인용, 1600년대 잉글랜드 사례, 민주당이 사용했던 표현과의 유사성 등 여러 정황이 거론됩니다. 게다가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권 문제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던 태도와 달리 지금은 내란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로 달라진 판단을 내린 점도 지적됩니다. 어제와 오늘의 법리가 다르다면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믿어야 합니까?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과는 다른 어법과 문법, 낯선 표현들이 이어지면서 판결문 내용 곳곳에서 당혹스러운 대목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지규현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웃는 모습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여권 지지자들로부터는 법정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고 과정에서는 전혀 웃지 않고 물을 계속 마시며 긴장하고 쫓기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 곳곳에서 의심을 낳을 만한 요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정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마지못해 쫓기듯 적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문처럼 남겨놓은 표현들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판결문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규명돼야 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